137페이지. 이 동생항변권은 논리가 좀 세야 돼. 이게 문제가 틀리게, 이거 그냥 단순히 이거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론으로 물어보면 논리를 좀 세워.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137페이지에 1번에 양가로 3번에 동생항변권이 인정되는 자 있죠. 거기다 별표 5개를 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꾸 어려워하더라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동생항변권 인정되는 자는 여기 봐. 우리가 쌍동이 이걸 생각을 해. 쌍무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양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자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일단 자, 동생항변권 인정되는 자는 오른쪽에 메모에 양가로 3번에 동생항변권 인정되는 양가로, 이거 지금 여기 오고 있어. 양가로 3번에다가 쌍무계약을 체결한 자 이렇게 써봐. 쌍무계약을 체결한 자. 동생항변권 인정되는 자는 그러니까 동생항변권 인정되는 자는 쌍무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살아 있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러면 상속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고 매도인이 죽어버리면 상속인이 있겠지. 민법상 상속인과 매도인은 별개의 인물로 취급을 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동생관계에 있는 거야, 이게. 쌍무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생항변권이 있어.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 한번. 자, 한번 여기다 쌍무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여기다가 또는 지위를 승계한 자 하면 또 어려우니까 내가 빼는 거야, 지금. 그냥 쌍무기 요거 하나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또는 지위를 승계한 자까지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 가불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들어, 이제 이해해봐. 매도인은 여기서 서류, 등기 서류 넘겨주기로 했어. 등기 서류. 근데 매수인은 여기서 잔금을 주기로 했다고. 여기서. 그러면 동생항변권은 매도인이 먼저 등기해 주기로 약속했다면 먼저 등기해 줘야 돼. 그렇게 해놓고 우겨대야 돼. 말이 어렵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먼저 등기해 주기로 했다고. 잔금은 후에 받고. 그럼 먼저 등기해 주기로 한 매도인은 요때 이제 등기해 주기로 한 날이 오면, 잔금 요때 주기로 한 날이 오면, 요때 등기해 주기로 했으면 등기해 줘야 되겠어, 거부해야 되겠어? 해줘야지. 선이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매도인이 먼저 등기해 주기로 준비해서 새로운 부동산 나가려고 하는 순간 소문이, 우리 여기서 상대방이 재산 상태가 악화되는 파산 선고를 당했대. 그러면 을이 파산 선고 당했다면 매수인이 자기가 잔금 지급일이 되었을 때 잔금 지급할지 여부가 확실해졌어, 애매해졌어? 야, 매도인이 먼저 등기해 주는 게 마음이 편해, 불안해? 그러면 해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써놨잖아. 다시 선이행이. 상속인은 내가 설명했고 선이행이 편안해, 불안한 자야? 그냥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쌍무계약이라도 선이행 의무자는 먼저 이행을 해야 되겠어, 버텨야 되겠어? 선이행 의무자는 해야 되는데 선이행하기로 해놓고는 불안해지지? 그럼 그때도 거절할 수 있다. 쌍무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선이행이 불안한 채무자, 이렇게. 그다음에 상속인은 당연히 동시항변권이 있어, 상속인은. 그다음에 이제 채권 양도인에다 밑줄을 그었죠. 채권 양도인. 여기서 틀린다고. 여기 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있고,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있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어. 그럼 지금 동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동시행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채무 이행을.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매매대금이 대금 주는 날인데 매도인 요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병에게 병아 내가 12월 20일이 되면 매수인으로부터 1억 잔금이 들어오거든. 그 어쩌라고? 네가 그때 네가 나한테 내가 그때 받으면 줄 텐데 네가 나를 못 믿잖아. 네가 직접 받아가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여기서 채권을 양도했어. 매도인이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갑이 통지해 주지. 그러면 이제 이 을은 매도인 서류 등기 서류 넘겨주면 매수인은 돈을 갑에게 줘야 돼? 채권 양수인에게 줘야 돼? 채권 양수인에게 줘야지. 여기까지. 그러면 매수인이 요때 채권 양수인에게 돈 안 주고 매도인에게 등기만 먼저 달라고 요구하면 매도인은 선이행해야 돼. 네가 채권 양수인에게 돈 줄 때까지 나도 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해야 돼. 그러니까 채권 양도인도 채무는 있어 없어? 메모에 거기다가 채권 양도인도 채무는 존재한다 이렇게 써.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한 사람도 동시에 선이행 거절할 수 있나요? 그거 있어 이렇게 그냥 그런 말이 막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뭐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는 전부 명령, 뭐 압류 명령 막 이렇게 해서 채권이 법원이 너는 빨리 병에게 돈 갚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뭐 명령이 내려져. 다시 한번 전부 명령, 압류 명령 이런 말이 들어가도 그것은 채권 양도거든. 자, 따라서 채권을 양도한 갑은 을이 채권 양수인에게 대금 줄 때까지 나도 토지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있다. 또 채권 양수인이 병이 빨리 돈 줘라고 요구하면 을은 돈 줘라고 요구하면 갑이 토지 줄 때까지 못 주겠네 할 수 있어 없어?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쌍무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렇게 하죠. 자, 여기 본다. 쌍무계약의 채무자는 그냥 선이행 거절할 수 있어. 상대방이 맨입으로 오면. 상대방이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하면 줘야 돼. 거절해야 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쌍무계약을 체결하는 채무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채무를 이행을 하고 먼저 요구하면 나도 네가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므로 채권 양도 이런 말이 들어가도 거절해야 돼 거절하지 말아야 돼. 거절해 이렇게. 채무 인수 을이 지금 갑에게 1억을 여기서 1억을 줘야 돼 1억을. 근데 병이 야 네가 매매대금 갑에게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갚을게 내가. 그럼 이 사람을 채무 인수인이라고 그래. 그럼 채무 인수인 갑이 허락을 얻었지. 자, 갑이 채무 인수인에게 야 네가 임마 을이 돈 주기로 매매대금 주기로 했는데 네가 떠 안 왔잖아. 빨리 내놔. 요구하면 채무 인수인은 덜컥 줘야 돼. 네가 을에게 토지 줄 때까지 못 주겠다 해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이것도. 채무 인수인도 쌍무계약의 채무자야 이렇게. 지금 설득이 됐어. 자, 이제 거기까지 설득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이행지체에 빠진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 이행불능에 빠진 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행을 지금 늦게 오고 있을 뿐이지 채무자야. 그 다음에 수령지체에 빠진 채권자도 채무자라고. 그리고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채무자야 아니요. 그래서 이걸 꼭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해. 그래서 외워본다. 지체불능자도 항변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항변권 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했어. 그런데 병과 또 매매해서 이중매매했고 이중매매에서 이렇게 등기해주면 갑은 이행이 가능해졌어. 이행불능에 빠졌어. 그럼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을은 자 이거 봐. 이행불능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이 사람은 없이 해제 후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전보배상이
을은 매매대금 1억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갑이 이중매매함으로써 갑이 등기를 해줌으로써 을에게 이행불능에 빠지면 을은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액이 3억이야. 그러면 3억 이렇게 내놓으시오 하면 을은 반대 의무로 1억 줄 의무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 갑은 3억 다 줘야 되겠어. 1억 줄 때까지 나머지 1억은 못 준다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채무 있지. 채무자는 나도 네가 매매대금 줄 때까지 전보배상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항변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행불능에다 밑줄 그죠. 이행불능. 페이지. 이행불능에다 밑줄 긋고 바로 이어서 나와. 그래서 페이지 어디 나오냐면 그 143페이지 143페이지 양가로 4번에 있어. 양가로 4번. 한번 얼른 보자. 143페이지로 한번 가봐. 오늘 배울 거니까. 그러면 양가로 4번에 이행불능에는 전부불능도 있고 일부불능도 있지. 그 전부불능에 자 외워봐. 없이에다 동그라미 쳐.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그다음에 기다릴 필요 없이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 쌍무계약에서는 갑이 이행불능에 빠졌어도 갑의 채무는 존재한다고 소멸한다고. 존재한다 그 말이야. 갑은 채무자야 여전히. 그러니까 채무자는 동시행항변권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채무자는 동시행항변권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을은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불능에 빠진 갑에게 을이 해제. 자 2번 봐. 2번. 자 여러분 해제 없이 전보배상 청구, 배상 청구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계약법에서는 해제에서는 갑이 이행불능에 빠지면 최고하고 해제해, 최고 없이도 해제해. 거기는 최고하냐를 물어보는 거고 동시행항변권은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채무자요. 채무 존재해. 채무 사라져. 그 채무가 존재하면 항변권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야.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 그래서 자여본다. 지체불능자도 항변권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다 공부한 거야.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행지체에 빠졌어도 결국은 채무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에게 맨입으로 와서 달라고 요구하면 이렇게 하셔. 동시행항변권은 자 여봐. 상대방이 맨입으로 와서 요구하면 거절한다. 맨입으로 와서 요구하면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 이행지체나 수령지체에 빠진 자, 즉 요거 하나만. 갑이 을에게 서류를 넘겨주었어. 등기 서류를. 근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 못해서 등기 서류를 못해 간 거야. 이거 수령지체라고 불러. 수령지체에 빠졌어 지금. 근데 갑이 다시 그 후에 수령지체에 빠진 을에게 서류를 주지도 않고는 야 네가 한 달 전에 매매대금 주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주고 있지 않냐? 빨리 다오라고 요구해. 갑이. 그럼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채무 있는 거야?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수령지체를 보면 안 돼. 채무자냐 채무 있냐 없냐 따져야 돼. 그러니까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은 지금 채무 존재해 안 해? 근데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달라 요구할 때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해야 돼. 맨입으로 와서 요구해야 돼. 맨입으로 와서 요구하는 건 네 자유지만 이 친구가 맨입으로 와서 요구할 때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나도 네가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지금. 이제 설득은 됐지. 그럼 시험장에서 동시행항변권 물어보거든. 그러면 동시행항변권 있다 없다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없다고 하는 놈은 바보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문제 받아 동시행항변권 없다 하면 거기 찍으면 정답이라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없다 거기 찍으면 돼. 왜? 따라서 다 있어 이렇게.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동시행항변권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있다고. 쌍무계약에서는.